자, 지금부터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급하게 찍는 거라서 살짝 지금 화면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번호도 지금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똑같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있는데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 모두 지나가는 두 점이 있어요. 그때 A, B, C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모두 다 지나가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 넣어도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 넣어도 모두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얘가 2a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 라면 마이너스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b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 b값은 그냥 x랑 y랑 곱하면 된다라고 배웠었죠. 마이너스 8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점 또한 정비례 관계 그래프도 지나가고 반비례 관계 그래프도 지나가요. 그러면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 갖다 넣었을 때 생각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x랑 y랑 곱했을 때 똑같이 b 값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c,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 8이 나와야 하니까 c 값이 4구나 라는 것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a 구했고 b 구했고 c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a-b-c 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더라. 다음 문제를 보면은 다음 그림은 정비례 관계 그래프 y는 4x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이다. 보시면요. 여기 동시에 지나가는 점이 또 있죠. 그쵸? 자, y좌표가 12일 때 그때 x좌표가 얼마일까? B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완벽한 그래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돼. 왜냐? 지나가는 점이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래프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x가 b야. 그럼 y가 10이야. 12는 4b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b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이야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지금 3,10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이 점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지나간다. 그러면은 x랑 y랑 곱했을 때 a가 나오겠죠? a의 값이 36이다. 그럼 a하고 b를 구했으니까 아마 더하라고 했네요. 그쵸? 이 둘이 더하면 39. 그러면 정답이 4번. 이렇게 되겠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은 정비례 관계 y는 3x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그래프의 일부분이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거는 x의 좌표, a점의 x의 좌표가 2고요. a에서 x축에 갖다 수선의 발을 갖다 그었고 막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y좌표가 12인 점 q,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이 q점의 y좌표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q점의 y좌표가 10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0,12야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A점의 X좌표가 얼마였다 라고 했냐면 2였다. 그럼 P점의 좌표가 우리는 2,0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비례 관계 그래프도 지나가고요. 반비례 관계 그래프도 지나가는 점이 A점이에요. 그래서 A점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A점의 좌표를 구하면은 x의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죠. x의 값이 2일 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 x에다가 2를 넣어주면은 y의 값이 6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점의 좌표를 구했으면은 이 A점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 여기에다가 갖다 넣었을 때도 분명히 등식이 성립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의 값, 그쵸? a의 값이 얼마냐? x랑 y랑 곱한 12야 라고 얻어낼 수 있겠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니? 자, 그럼 두 번째 뭘 구하려고 하냐면 여기 q점의 x좌표를 구하려고 해요. q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하니? y의 값을 알고 있죠? y의 값이 얼마로 알고 있냐면 12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q점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쵸?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 위에다가 넣어도 되겠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q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곱했을 때 동시에 똑같이 a의 값인 1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q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y좌표가 10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는 x의 값이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곱했을 때 12가 되는 x의 값이 1밖에 없잖아. 그래서 Q점의 x좌표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면은 R에서 Q까지의 길이가 1이라는 사실이고요. 여기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2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높이가 12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바뀌게 되겠죠. 윗변의 길이 더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여기가 6이고요. 3 곱하기 6 그래서 넓이는 18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를 보면요. 단백질 X의 열량 Y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보시면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 Y는 AX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의 값이 15일 때 Y의 값이 6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 점의 좌표가 15,60이에요. 이거를 갖다 넣었을 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할 거야 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럼 60은 15A가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Y는 4x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다. 얘가 지금 1번 답이 되겠죠? 단백질의 열량을 구하세요. 자, 단백질의 양이 나와 있어요. 단백질을 우리가 x로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열량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125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때 y의 값이 궁금해. 4 곱하기 125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500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500kcal.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은 1분에 X리터의 물이 나오는 호스로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Y분이라고 하겠다. 자, 이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요. 자, 100분 만에 즉 Y가 100일 때 그때의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었겠죠. 그죠? 보시면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라는 걸 알고 있어요. Y는 X분의 A 형태였겠구나.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X가 4일 때 Y의 값이 150인 점을 지나가. 그러니까 얘가 4,150이에요. 그럼 X랑 Y랑 곱한 값이 A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Y의 값이 X분의 얼마구나? 600이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관계식 그래프인데 Y가 100일 때 X의 값이 궁금하다고. 자, Y가 100일 때 X의 값이 궁금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양변에 X를 곱해주면은 100, X가 지금 600이니까 그럼 X의 값이 얼마구나?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죠. 1분에 6리터의 물이 나오는 호스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답을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집에서 2km 떨어진 공원까지 형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동생은 걸어갔어요. 다음은 두 사람이 집에서 동시에 출발했을 때 이동시간 X분과 이동거리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모두 다 식으로 변형을 해줄 건데 형 같은 경우는 직선 그래프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니까 Y는 AX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지나가는 점 하나 이렇게 봤을 때 X의 값이 1일 때 Y의 값이 얼마냐면 400이 나오죠. X가 1일 때 Y가 400이다. 그러면 400은 A 곱하기 1. 그럼 따라서 A의 값이 40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형 같은 경우는 관계식이 Y는 400X 이렇게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형 관계식이고요. 자, 두 번째 동생 관계식을 얻어보려고 해요. 동생도 마찬가지로 원점 지나가면서 직선형 그래프 지나가는 점 하나 딱 봤더니 2,100이에요. 그죠? 2,100을 지나가. 그럼 Y는 AX에서 100이 나와요. Y가 100일 때 X의 값이 2였다. 그럼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0이 나와요. 50X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이게 동생에 대한 관계식이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가냐면 2km 떨어진 지점까지 가야 돼. 근데 여기 보시면요. Y의 좌표가 뭐냐면 미터 단위예요. 그럼 우리는 2km를 미터 단위로 고쳐줘야 되니까 2000m가 될 거예요. 맞니? 그러면 2000m까지 가는데 형과 동생의 이동 시간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동 시간이 뭐냐면 여기에서 X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Y가 얼마일 때? 2000일 때 그때 X의 값을 한번 보자 이거야. 2000일 때 형 같은 경우는 400X니까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와요. 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Y가 2000일 때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0이 나와요. 즉 형은 5분이 걸리고요. 동생은 40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형이 도착을 했을 때 도착까지 걸린 시간이 5분이고요. 동생은 40분이 걸리니까 형이 도착하고 나서 동생은 몇 분 뒤에 도착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35분 뒤에 도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분? 35분. 이렇게 정답을 낼 수 있겠다. 이해돼요? 그림에서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은 각각 정비례관계 그래프하고 반비례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는 점들이 힌트가 될 거예요. 이 A점의 좌표를 이렇게 볼게요. X좌표를 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때 Y좌표를 어떻게 볼 수 있니?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OA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A점의 좌표, A점이 아니고 B점의 좌표가 있군요. 자,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봐봐봐. B점의 Y좌표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A-12가 나와야 될 거야. 왜냐면 5A에서 12만큼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요 B점의 Y좌표가 5A-12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다. 자, 그럼 C점의 X좌표도 얻어낼 수 있겠네. 왜냐면 BC의 거리가 얼마니까? 12니까. 왜?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이라면서? 그러면 C점의 X좌표를 우리가 A 플러스 12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C점의 좌표는 또 어딜 지나가니? C점의 좌표는, C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요 X를 여기다 갖다 넣었을 때 C의 Y좌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즉, C점의 좌표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A 플러스 12, 5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12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즉, C점의 Y좌표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5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12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던 거야. 그런데 C점의 Y좌표가 5A-12이기도 하죠. 즉, 이 두 값이 서로 어땠다라는 거야? 똑같았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식이 나오게 될 건데 5A-12가 뭐랑 같다? 5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12랑 똑같다라는 사실. 양변에 5를 곱해주면은 25A-60. 얘가 A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24A의 값이 60이 넘어가니까 72가 될 거고요.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면 3이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A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A점의 좌표가 A,5A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A를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A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3,15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다음 그림은 정비례 관계 Y는 3X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 그리고 또 Y는 3분의 1 X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 문제는 AC의 길이가 8, 그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AC의 길이가 8, 여기 길이가 8.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A점과 B점의 X좌표가 서로 같아요. 그거를 내가 K라고 한번 해볼게요. C점의 X좌표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C점의 X좌표는 K 플러스 8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리고 A점의 Y좌표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K를 갖다 집어넣으면 돼. 어떤 그래프? 이 그래프에다가. 그쵸? 그러면 3X 그래프에다가 K를 갖다 집어넣으면 3K. 그런데 또 있죠? 여기 C점의 Y좌표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C점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K 플러스 8을 X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때 Y의 값이 C의 Y의 값이 3K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갖다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8 이게 Y좌표인데 그게 3K랑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K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양변에 3을 곱하면 K 플러스 8이 9K가 되는 거고 8은 8K가 되는 거고 따라서 K의 값이 얼마냐면 1이었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자, K의 값이 1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가 1이었고요. 여기가 그러면 3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그쵸? 그럼 B점의 Y좌표를 살펴보면은 X의 값이 1이었으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서 X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Y의 좌표는 3분의 1. 아, B점의 Y의 좌표가 3분의 1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 AB 사이의 거리잖아. 그쵸? AB 사이의 거리는 곧 3에서부터 3분의 1까지 이 거리를 뜻해요. 그럼 이 거리는 3에서 3분의 1을 뭐 하면 돼? 빼면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3-3분의 1을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3분의 9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니까 3분의 8.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이해돼요? 다음 문제를 보면요. 다음 그림과 같이 원점이 있고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삼각형의 넓이를 정비례관계 그래프가 2등분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 정말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한다면 정중앙값인 4가 될 거고요. 정중앙값인 6이 돼가지고 이 점이 4,6이에요. 이걸 갖다 집어넣었을 때 A의 값이 나오거든. 6이 4A다.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면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답이 2분의 3, 여기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좀 다르겠죠?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이걸 높이라고 할게요. 높이의 길이가 10이고 가로의 길이가 8인 삼각형의 넓이에요. 즉 8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48 정도 나와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될 거냐라고 묻는다면 24가 돼야 돼요. 절반이니까. 그죠? 24. 그럼 요 밑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도대체 얼마여야 넓이가 24가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 높이가 곧 요 점의 y좌표이기도 하거든. 그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8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넓이 24가 나왔다. 그럼 약분해보면 4, h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와요. 즉, 요 높이가 6이었다라는 거예요. 6. 그러니까 이 점의 y의 좌표가 6이었다라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있는 넓이. 위에 있는 넓이도 똑같이 24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얼마여야 할까?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돼요.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이 24가 나와야 돼. 약분하면 6이고요. h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와요. 즉, 이 h의 값이 4더라.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였다? 4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4야. 즉,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4,6이니까 이걸 다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아까와 같은 정답 5번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그림 1과 같이 대저울 손잡이에서 물체와 추가 매달린 곳까지 거리를 각각 A cm, B cm라고 했을 때 무게는 C g, D g이라고 하겠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하고 C를 곱한 게 B하고 D를 곱한 거랑 서로 똑같다. A와 C를 곱한 게 B와 D를 곱한 거랑 똑같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도 성립하지 않겠어? 8과 240을 곱한 게 Y랑 X랑 곱한 거랑 똑같다. 이 뜻이었던 거죠. 8과 240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8, 26. 그럼 1920이 나와요. 그게 X랑 Y랑 곱한 거랑 똑같다. 1920이 XY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한다면 Y는 X분의 1920 이렇게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더라. 자, 무게가 80g인 추를 달아서 대저울을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하려면 자, 그러니까 X의 값이 얼마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80이었다라는 거죠. X가 80일 때 그때 Y의 값이 얼마겠어요? 라는 뜻이죠. 여기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80을 갖다 넣어버려. 80분의 19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00 약분되면서 얼마가 나와요? 24가 나오겠네. 즉, 몇 cm? 24cm 떨어진 지점에서 우리는 수평을 이루겠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다. 다음 문제, 상수 A, B에 대하여 정비례 관계 그래프 Y는 AX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X분의 B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프, 오른쪽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프예요. 그럼 A의 값이 0보다 작았겠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반비례 관계 그래프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지나가는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B 값은 분명히 0보다 컸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보면요. 기억번.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Y는 X분의 마이너스 A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간다. 라고 나와 있어요. A의 값이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면은 이 값은 플러스 값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 중에서
기울기가 플러스 값을 갖고 있으면은 1, 4분면과 3, 4분면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 맞는 말이에요. 디귿번 y는 bx 그래프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아까 전에 b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었죠. 정비례 관계 그래프인데 b 값이 0보다 커, 기울기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 y는 EX 그래프는 y는 AX 그래프보다 x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가 y는 AX 형태에서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는 말은 a가 양이든 음이든 간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값 a가 크면은 조금 더 가파르게, 즉 y축에 가까운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러면 x축에서부터 멀어진다라는 말은 y축과 가깝다가 아니고 y축과 멀어진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틀렸네. x축에서 멀어진다. 이게 x축에서 멀어진다라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y축과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럼 기억, 니은, 리을이 맞는 말이겠죠? 자, 다음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점 AN을 지나가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하자. 그런데 BN을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사각형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자, 봐봐요. 여기에 만들어지는 사각형이군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2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쵸? 왜냐?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거든. 그러면 n이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가 2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n이 1일 때 이렇게 삼각형, 자꾸 삼각형이라고 하네. 사각형인데, 그죠?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게 될 거야. 이게 n이 1일 때 넓이 S1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싹 지우고 여기를 S1이라고 하겠다. 그럼 그 S1이 얼마가 나오냐면 넓이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n이 2일 때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 또한 S2가 될 건데 걔도 2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쭉 가게 되는 거야. 사각형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사각형이.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25번까지 나오겠다라는 건데 그 사각형들의 넓이에 합을 묶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2가 몇 번 더해지는 거야? 총 25번 더해지는 거죠. 25번 더해지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50이 되겠네요. 50. 다음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의 두 점 A하고 B에서 만났다라고 나와 있죠. 자, 보면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에요.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러면은 X랑 Y랑 곱했을 때 동시에 20이 나와야 해요. 그럼 우리는 P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곱해가지고 20이 나와야 하니까 P점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A점의 좌표가 4,5. 그쵸? B점의 좌표는 10,2.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y는 ax 그래프가 지나가는데 y는 ax가 지나가면서 AB 선분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AB 선분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선분 AB를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용서가 되냐? A점을 지나가는 것까지는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B점을 지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용서가 가능하다. 즉 그래프가 여기 빨간 그래프에서부터 빨간 그래프 사이를 지나가면은 선분 AB를 지나가는 직선 그래프가 될 것 같다. 그때 A의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맥시멈 이거를 쭉 올렸을 때 A점을 지나갈 때의 스몰 a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A점을 지나갈 때, 즉 4,5를 지나갈 때 그래프의 A의 값은 5는 A 곱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그때 A의 값이 4분의 5예요. 이 점을 지나갈 때 A의 값이 4분의 5였구나. 그러면 B점을 지나갈 때의 A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그 B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10,2가 되죠? 그러면 2는
a 곱하기 10, 그럼 따라서 그때 a의 값이 얼마냐면 5분의 1이에요. 10분의 2니까 약분하면 5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5분의 1일 때가 가장 낮을 때야. 그래프가 이렇게 가장 기울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a 값이 5분의 1일 때보다 크고 4분의 5일 때보다 작으면 되겠다. 즉 5분의 1보다 크고 a의 값이 4분의 5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런데 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A점을 지나갈 때도 우리는 선분을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같아도 된다라는 사실. 다음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했을 때 사각형의 넓이가 96이다. 그쵸? 자, 96이고 A, B, X좌표가 각각 8과 마이너스 8일 때. 자, 봅시다. 이 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96이거든.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 가로의 길이는 16이라는 사실. 그런데 사각형의 넓이가 96이라면서 그럼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 16 곱하기 높이 얘가 96이니까 높이의 값이 얼마냐면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고 이게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여기 높이가 6이에요. 그럼 요 반쪽 길이가 얼마냐면 3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3. 이해되니? 그럼 A점의 좌표가 다 나와 있는 거야. A점의 좌표가 3,8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A점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기도 하면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B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3, 이거 둘이 곱해요. 83, 24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정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대입을 하면 8은 3A다. 그럼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3분의 8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죠. 3,8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죠. 8,3이죠. 8,3.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3은 8A다.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A도 알고 B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A, B 둘이 곱한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24 곱하기 8분의 3 하니까 8, 3, 24. 그래서 3, 3, 9. 9가 나오는데 정답은 3번. 그쵸? 다음 문제. 바닥이 깨져가지고 물이 새는 600리터 들이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물탱크에 넣는 물의 양을 A라고 하자.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물의 양이에요. 들어가는 물의 양. 그죠?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 점은, 여기 정점을 한번 보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 Y는 AX니까. 그치? X가 2일 때 Y의 값이 60이구나. 그래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60이 2A다.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면 30이에요. 그래서 Y는 30X라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B는 아마 깨져가지고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될 거예요. 빠져나가는 물의 양.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도 정점이 있는데 여기 X의 값이 2일 때 Y의 값이 30이에요. 그쵸? 얘도 정비례 관계 Y는 AX인데 Y가 30일 때 X의 값이 2였다. 그럼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5가 나와요. 따라서 Y의 값이 15X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채워지는 물의 양이 궁금해. 그럼 채워지는 물의 양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물의 양에서 채워지는 물의 양, 다시 들어가는 물의 양에서 빠지는 물의 양을 뭐 하면 돼? 빼버리면 되겠죠? 아니, 들어가는데 빠져.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물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즉, 30x 들어간 물의 양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빼버려. 그럼 남은 물의 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x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 문제를 풀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식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럼 우리는 몇백 리터, 600리터 들이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남은 물이 몇백 리터, 600리터가 됐을 때의 시간이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럼 15로 약분을 해버리면은 40 정도 나오겠네요. 즉 40분,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7번 보시면요. 이거 반비례 관계 그래프인 거 확실하죠? 그죠? 그럼 Y는 X분의 A꼴 형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지나가는 점 하나 봤더니 60,5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네요. 60,5. 그럼 이 둘이 곱하면 300이니까 A의 값이 300이었구나라는 거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A,15를 지나가요. 즉 A,15인데 얘네 둘이 곱해도 똑같이 300이 나와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A 곱하기 15가 300이 나와야 하니까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0이 나와요. A가 20이었군. 여기까지 알겠니? 120, B도 지나가요. 그쵸? 120, B. 그럼 120과 B를 곱해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나와야 돼? 300이 나와야 돼. 그럼 B 값은 120분의 300이니까 공약분하고 약분을 하면은 2분의 5 정도 될 것 같아요. B 값은 2분의 5고요. A의 값은 20이었어요. 그럼 A랑 B를 뭐해라? 곱해라. 20 곱하기 2분의 5를 하면 2가 약분되니까 얼마? 50. 이런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 이해돼요? 아래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라고 나와 있죠? 자,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BP의 길이를 x라고 했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자. 그때 x가 4일 때 y의 값은 28이야. 좋아요. x가 4일 때 y의 값이 28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a, b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a, b 사이의 거리는 a, b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삼각형의 넓이 28이 나오게 되겠네. 2가 약분되면서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나오냐면 14가 나와요. 14 이렇게. 자, 근데 사실은 이게 y였고 x는 사실 4가 아니었어. 그냥 x인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으니까 넓이 y는 밑변의 길이 14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2분의 1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y의 값은 7x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y는 7x 이게 지금 1번 답이에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42제곱센티미터였을 때, 즉 y가 42였을 때 그때 x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x는 7분의 42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6 정도 나오겠죠. 6, 7에 42니까. 그죠? 그럼 x의 값이 6이면은 그때 넓이가 42가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6. 다음 문제. 연료 1리터로 20km를 달리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1리터로 20km를 달리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30분 동안 달렸을 때 거리가 40km를 달릴 수 있다. 이거를 1분 단위로 고치면은 3분의 4km를 이동할 수 있다로 볼 수 있어요. 즉, x분 동안 달린 거리를 y라고 하자. x분 동안 달린 거리라고 한다면 3분의 4y km가 되겠죠. 다시 3분의 4 x km가 되겠죠. 왜냐? x배를 했으니까 똑같이 x배를 해야 되겠지. 즉, 이게 관계식 y는 3분의 4x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번 정답이 되겠어요. 두 번째, 오토바이는 연료 3리터로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는가? 자, 즉 3리터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보면은 3배를 했기 때문에 너도 3배를 해라. 그래서 60km를 달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달리는 거리가 아니고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즉, x분이 궁금한 건데 이동한 거리가 여기 있는 60km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즉, 요게 60이었을 때 그때 x가 얼마입니까?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x의 값은 60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15니까 총 45분. 우리는 45분 동안 달릴 수 있어 라고 정답을 낼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뒷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따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또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잖아. 지금 시간을 보면은 4시 2분이에요. 난리 났죠. 자, 편집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문제는 내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